대부분 상담 오시는 분들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절도죄나 횡령죄와 같이 피해 금액이 정해진 경우라고 한다면 물품, 어떤 횡령 액수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의 보상의 기준이 될 텐데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상간모욕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 위자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적정한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 형사 사건에 있어서 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군 형사 사건, 특히 상간모욕이라든지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일단 징역형밖에 없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사건 처분에 합의가 가장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이나 상간모욕 사건의 경우에 그 사건의 내용이 이례적이고 경미한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된 경우라고 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합의를 이루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죠. 다만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성범죄나 상간모욕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군인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이 감액되는 경제적 불이익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과 편지를 전달한다든지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했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면서도 합의해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합의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없는 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미 신고가 되어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군인 성범죄 또는 상간모욕 사건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가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 오시는 분들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절도죄나 횡령죄와 같이 피해 금액이 정해진 경우라고 한다면 물품, 어떤 횡령 액수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의 보상의 기준이 될 텐데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상간모욕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 위자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적정한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 호소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액수에 따라서 합의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단독사건인 3천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성범죄 사건 또는 상간모욕 사건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액수가 과하다라는 걸 다툴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게 인용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민사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 액수이고, 형사사건에서 그 합의금 액수는 너무 많다, 통상적인 액수를 벗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 그러면 합의를 못하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통상적인 액수라는 거에 비추어서 이렇게 합의금을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형사사건 수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합의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범죄 사실의 인정, 사과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과 편지를 작성해서 전달한다든지, 군 내에서 내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사과나 반성보다는 합의 액수에 더 관심이 많은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과 피의자가 줄 수 있는 합의금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 편지도 받지 않겠다, 합의도 필요 없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지금 피의자가 처한 상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받게 될 불이익 등에 대해서 피해자의 기분을 나쁘지 않을 정도에서 변호인 사과 편지를 작성해서 전달을 하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한테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피해자 국선 변호사와 합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성향을 좀 잘 살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 진행은 피해자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사건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 형사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성사가 된 경우라고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와 함께 합의금을 이체한 이체증을 같이 첨부해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외에 피의자의 여러 가지 사정들, 그 다음에 전과 관계라든지 누가 탄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양형 참작 사유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다가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 상간모욕 사건의 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합의 문제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께서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합의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려서 합의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